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상속세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오너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도 있는데요. 상속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두 번째 시간, 이윤아 기자입니다. 202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타계 이후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했던 주식 상속세는 약 11조 원. 선대회장의 지분가치 평균액 약 18조 원에 최대 주주 할증가세 20%, 상속세율 50%,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액 3%를 감안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기업이었다면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였을까?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이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미국은 약 7조 원, 독일은 약 5조 원, 영국은 약 4조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50%의 상속세율 자체로도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보다 3배 이상 높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제 혜택도 부족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 물가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과세 표준 구간은 2000년부터 24년 동안 요지부동입니다. 최고 상속세율을 30%대로 낮춰 과세 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와 달리 상속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자식이 많을수록 과세 표준 구간이 내려가 세율도 낮아집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선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손보려면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 승계에 한해 상속받을 시점이 아닌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꺼번에 매기자는 겁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바로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세율 인하 등의 약간 단계적인 상속세 완화 정책을 우선하고 개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를 하고 그리고 한 몇십 년간 그대로 있던 과세 구간 그걸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최대 주주 할증 평가 그 부분을 좀 폐지하는 것이 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부자 감세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